안녕하세요. 구글 드라이브 활용하기 오늘 1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1회차 수업에서는요. 구글 드라이브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우리의 데이터를 보관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제 주요한 이제 서비스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네이버 마이박스입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30GB를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 만큼 그만큼 비율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월세나 전세를 낼 때도 더 넓은 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월세나 전세 비용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마이박스에 가입을 하기만 하면은 30GB를 공짜로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단 30GB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비용을 이제 일정 수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30GB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30GB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가 있습니다. 네, 비트라고 해서요. 비트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비트냐면은 이제 컴퓨터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이제 인식을 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감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예, 아니요든 좀 그저 그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 이런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많지만 컴퓨터는 정확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진법의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제 숫자는 10진법이에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조합을 해서 다양한 숫자를 사용하죠. 근데 이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해서 0과 1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만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맞다, 아니다를 이제 0과 1이라는 숫자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제 그 이진법을 사용해서 이진법을 영어로 하면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의 앞자인 비트와 그리고 디지트, 숫자라는 뜻의 영어인데 이 끝에 이제 요 t를 이제 조합을 해서 비트라는 요 단위를 만든 겁니다. 이진법의 숫자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그냥 제가 이제 수업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쉽게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비트는 실제 사용하기에 너무 작아서 1비트가 아니고 8개의 비트를 묶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8개의 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 근데 이제 요 바이트가 1000 정도 모이게 되면은 계란은 이 단위를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은 1KB 그리고 1KB가 1000개 모이면은 1MB 그리고 1MB가 1000개 모이면은 1GB 또 1GB가 1000개 모이면은 1TB라는 겁니다. 우리 그램, 킬로그램, 톤 이렇게 나가는 거와 동일하게 얘네들도 이제 그 데이터들의 양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이제 데이터 단위를 쓰죠. 각각은 이제 1000배, 1000배, 1000배씩 늘어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단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GB라는 건요, 이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 비트의 한 억 배 정도, 이 비트가 억 개 정도 모인 게
이제 1GB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단위를 좀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는 30GB를 무료로 제공을 처음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이 좀 큰 편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박스의 특징은요. 네이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 메일,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 네이버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네이버 메일이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유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그렇다면 네이버 마이박스와 비교해서 구글 드라이브는 어떨까요? 구글 드라이브, 지금 우리 수업에서 배우게 되실 구글 드라이브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료로 제공되는 용량이 15GB예요. 네이버 마이박스보다는 반 정도 작죠. 그래서 이거 기본 용량이 너무 작아서 나는 구글보다는 네이버 마이박스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는 학생분들 업무에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이 문서 작성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문서 작성하는 도구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문서를 편집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문서 작성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리하고요. 그 외에도 구글 드라이브에는 이제 구글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만 따로 관리하게 해주는 툴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또 구글 드라이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이제 맞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이 뭐냐면요. 나는 좀 절약하고 싶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기본 용량들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30GB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15GB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용량이 이제 나에게 부족하다면은 그 남는 용량들은 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우리가 15GB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일부 사진들은 네이버 마이박스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비용을 또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요. 원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로고에서도 구름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원드라이브. 얘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PC, 애플에서 나오는 이 맥북 사용하시지 않으시면은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가 이제 돌고 있는 그런 PC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원드라이브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제공하는 용량이 좀 작죠. 5GB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좋은 점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은 이제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자사의 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연동이 되어서 원드라이브, 이제 내가 바로 작성하는 문서를 원드라이브에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드롭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또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 또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 드롭박스는 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드롭박스라는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역시나 기본 제공하는 용량은 2GB입니다. 크지 않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더 내고서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안정성이에요. 보통 이제 이 드롭박스를 표현할 때 사용자들이 돌덩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여기 드롭박스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제까지 이 데이터들이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굉장히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클라우드라고 해서 얘는 애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맥북과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얘는 이제 기본 제공으로 5GB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특히 애플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적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우리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리고 이제 맥북 이 세 가지를 사실 좀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플에서 나오게 되는 이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이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이제 주로 듣는 음악이나 또 이제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면서 그때그때 또 사용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5가지인데요. 모두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용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이 파일들을 분류해서 넣어놓는다든지 또 뭐 시점별로 뭐 예전 데이터는 뭐 네이버 마이박스에 두고 뭐 최근 데이터는 뭐 드롭박스에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이제 한꺼번에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굳이 비용을 하지 않아도 이거 총 다 더하면은 애플은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만약에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맥북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요 이제 4개의 서비스를 다 하면은 한 52GB 정도의 데이터 용량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내 기기에 있는 용량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수업에서 알아보실 이 구글 드라이브의 지금 기본 제공은 15GB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데 혹시 우리가 15GB 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구글에서는요, 구글 원 요금제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메일과 구글 포토를 적으로 사용을 해서 요금제를 매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하게 되는 이제 오늘부터 배우시게 될 구글 드라이브와 그 구글에도 계정이 있기 때문에 메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메일도 용량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일을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용량이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에 용량이 나중에 다 채워지게 되면은 메일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예전 메일을 지우거나 또는 이제 요금제를 통해서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글 포토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글에서 사진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5GB는 무료로 일단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용량이 더 필요하다. 그럼 100GB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월에 2,4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2TB 그거는 훨씬 더 큰 용량이죠. 그때는 월에 11,000원, 11,900원 그리고 이제 2TB인데 AI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면은 월에 29,000원 정도를 내고 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점점 내가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요금제 사실 월에 2,400원 정도는 큰 부담은 아니죠. 네, 이제 테라바이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테라바이트라는 거는 이제 기가바이트의 1000 정도 되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테라바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이 요금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요금제를 보시면은 1개월 정도씩은 무료로 체험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1, 2개월 정도는 무료로 체험을 해보다가 그 다음부터 과금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나는 좀 더 많은 용량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월에 일정 요금을 두시고 내시면서 사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인터넷 브라우저 여시고요. 네, 구글 크롬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개의 앱 중에서 수강생 여러분들 편하신 앱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일단 접속을 해볼게요. 자, 우리 주소창에 www.google.com 이렇게 입력하셔서 구글로 모두 이동해 주시고요. 네, 모두 구글 오셨나요? 네. 구글에 이미 회원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나는 아직 구글에 회원가입하지 않았다 또는 구글에 회원가입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 다운로드 받으실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실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이제 맨 위에서 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옆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의 계정이 나올 겁니다.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고 개통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를 그때 이제 만드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휴대폰 개통하실 때 다른 분들이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정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네, 여기에 내 구글 주소가 gmail.com이라는 이 구글 주소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구글 계정이 없으시다,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지금 구글 계정을 만드시는 방법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지금 메인으로 오셨죠? 이 구글 로고 보이시면요. 우측 상단에 세구 로그인 버튼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기존에 구글 계정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구글 계정 입력하셔서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계정 만들기로 가시면 됩니다. 계정 만들기로 가시면 네, 이제 어떤 용으로 사용을 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 개인용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자, 그럼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성과 이름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선택사항이에요. 굳이 입력할 필요 없고요. 이름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예를 들면 뭐 구로다.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다음 클릭하시면 네, 이제 월일과 성별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1970년 뭐 1월 1일생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요. 여자다. 뭐 진짜 제 생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과 여자, 성별 입력했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네, 이제 생활 주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정은 당연히 gmail.com일 거고요. 사용자 이름은요, 이제 이게 구글의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뭐 단어, 또 영문자, 숫자, 마침표 등을 사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계정을 입력하시고 다음 클릭하시면은 만약에 이 계정을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셔도 좋고요. 또는 밑에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옵션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겠죠. 저는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가능하면 바로 다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9번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안전하게 숫자와 이 문자를 조합해서 이렇게 2번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비밀번호, 그리고 하나는 동일한 비밀번호를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자, 저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하네요.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시고, 다음. 네, 그러면요. 여기 이제 복구 이메일 추가라고 나올 겁니다. 이건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의 구글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거나, 우리가 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이메일, 예를 들면 우리 네이버나 뭐 한메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해당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제 옵션을 준다는 겁니다. 요새는 거의 뭐 휴대폰 번호로도 많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잃어버린 비밀번호 찾으실 수가 있죠. 요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입력하셔도 좋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건너뛰기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이메일 주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음 클릭하시면 네, 이제 요 약관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약관 읽어보시고 약관에 동의한다. 그리고 동의한다 하시고 계정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구글 계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정이 있으시다면은 그 계정으로 구글 계정과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은 구글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글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저도 구글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구글 계정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저도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제 구글에 로그인이 되는 거죠. 네, 로그인이 완벽하게 되셨으면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수강생 여러분들의 성함에 이니셜이 뜨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에 로그인이 잘 되었다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죠. 자, 모두 구글에 지금 로그인을 하셨죠? 이제 저도 로그인을 했는데, 오늘은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파일을 올려보고 폴더를 관리하는 건 2회차 수업부터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요런 기능도 있네. 그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친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에 지금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 로그인 되어 있는 이 나의 프로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나의 프로필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점 9개 보이실 겁니다. 점 9개. 찾으셨나요? 이걸 우리가 앱 단추라 그래요. 단추처럼 생겨서 단추기는 한데 요 단추를 이루는 요 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앱 단추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네, 앱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계정부터 구글에서 메일도 쓸 수 있죠. 이 메일도 우리가 나중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 연동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계정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메일이 생길 거고요. 이제 구글 포토, 요거 이제 사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클라우드 앱이에요. 요것도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보시게 되실 텐데, 지금요, 아마 저와 요 앱 단추들의 위치가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메일과 사진이 첫째 줄에 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개인 설정에 따라서 요 밑에 줄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을 클릭하시면은 요 검색할 수 있는 요 메인 화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유튜브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이제 유튜브로 이동하시면 될 거고요. 저 밑에 보시면 뭐 지도부터 다양한 이제 이 앱 단추들이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밑에 요 스크롤 막대를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뭐 금융이나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이제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구글 드라이브를 중점적으로 배워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를 앞으로 4회차 특강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구글 드라이브, 이 목록 중에서 찾으셨나요? 구글 드라이브. 네, 이게 3 모양인데 구글의 시그니처 컬러죠.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있는 이 드라이브 찾으셨나요? 이 위치는 말씀드렸지만 분들의 PC 설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네, 요거를 찾으셨으면요. 이거를 내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럼 아무래도 요 배치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 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기 가장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위치를 재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드라이브 보이시죠? 얘를요. 클릭을 바로 하시지 말고 클릭을 하신 채로 한 2초, 3초 정도 꼭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마우스로 꾹 누르셔서 한 2초 이상 꾹 누르시면서 내가 옮기고 싶은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여서 나는 구글 드라이브 자주 사용할 거니까 첫 줄에 놔야지. 이렇게 첫 줄로 가져가면은 원래 이 위치에 있던 앱을 밀려버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으시면은 손에서 마우스를 톡 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이 앱들 위주로 재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유튜브도 자주 사용하는데 유튜브는 요 두 번째 줄 맨 첫 번째로 가져오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우스로 꾹 2초 이상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 오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앱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손에서 마우스를 톡 떼시면 네, 이렇게 위치가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앱 위치들은 모두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구글 드라이브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클릭하셔서 들어가십니다. 네, 모두 클릭하셨나요? 네,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과 수강생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화면이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면 저는 기존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들을 좀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 처음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텅텅 비어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2회차 수업부터는 여기에 이제 꽉 차게 같이 실습을 해 보실 거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가 구동이 되는지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화면 구성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 상단에 구글 드라이브 로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메뉴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있죠.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 화면이 그 메뉴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먼저 여기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왼쪽에 메뉴 부분 있죠. 메뉴 부분에서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구름 모양으로 저장 용량 보이실 겁니다. 저장 용량. 찾으셨나요? 네, 구글 드라이브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15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좀 올려놓았기 때문에 15GB 중에서 26.1MB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GB, 아마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적게 사용을 하셨겠죠. 자료를 많이 올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26.1MB인데 여기 위에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지금 15GB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26.1MB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이제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내가 여기다 자료를 더 올리게 되면은 이 26.1MB가 아니라 뭐 1GB, 2GB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색칠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색칠이 됐을 때 여기까지 꽉 찼다.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이 써서 용량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용량을 구매하셔도 좋고 또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이 자료들을 삭제하시면은 그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장 용량 구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 생각보다 이제 써보니까는 나는 더 용량이 많이 필요해서 특히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원격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자료를 온라인상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장 용량 구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추가 저장 용량 구매를 클릭하시면 한번 클릭만 해보세요. 네, 클릭해보시면은 네, 구글 요금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어떤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거냐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 본격적으로 유료 회원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금제에서 이제 결제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 이 구글 원 요금제 탭은 확인하셨으니까 X로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옮기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용량이 남았구나 하는 거를 왼쪽 좌측 하단에서 요 선이 얼마나 채워지느냐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왼쪽 메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어디부터 보시냐면요. 홈부터 메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내 드라이브 보이시나요? 내 드라이브. 여기를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아마 빈 상태로 나오실 거예요. 네, 사실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부분이 바로 내 드라이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보시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뭐 사진, 음악, 파일 등등 다양한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올리게 되면은 바로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가 PC에서 자료를 올리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구름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름 위에 올려놓는 거죠. 거기가 바로 이 내 드라이브라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 드라이브에서는 지금 개별적인 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파일을 묶어놓은 올라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개별적인 파일들은 잠시만요. 네, 이 개별적인 파일들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의 형태가 이미지로 보여지죠. 그래서 요건 이제 그림이라는 거고요. JPG 파일이죠. 그리고 음악, 음악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은 요 동영상 모양의 아이콘, MP4, 이제 동영상의 파일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문서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폴더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 지금은 사실 이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쓰다 보면은 굉장히 자료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자료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료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드라이브와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형별로 한번 이 파일들을 정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왼쪽에 보시면 유형이라는 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펼치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수 있는 파일들의 형태예요. 그래서 문서부터 뭐 PDF 파일, 동영상 등등 다양한 파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한 파일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한 문서를 지금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문서랑 뭐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마구 섞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서만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서 내가 올려놓은 문서를 좀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유형을 문서로 통일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을 클릭하셔서 제가 문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문서를 클릭해 보면은 네, 문서만 이렇게 따로 필터링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요한 문서들 여기서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서 말고 이번에는 동영상 중에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필터가 문서로 적용이 돼 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필터가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원래는 전체 파일이 다 보였는데 지금 내가 문서만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동영상만 찾아서 보겠다. 그러면은 이 필터를 지우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요. 오른쪽에 보시면 필터 지우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X를 클릭해도 이 필터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필터 지우기를 제가 한번 클릭해보면 이제 필터가 없어지고 전체 유형의 파일이 모두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유형에 가서 이번에는 내가 동영상만 보겠다. 그럼 동영상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동영상들만 따로 선별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게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좀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서 아, 여기 이런 필터하는 기능이 있구나, 여기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한 번씩 좀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동영상으로 필터를 적용했더니 동영상만, 지금 동영상이 한 개 없다는 거는 내가 내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지금 한 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으면 여기 목록으로 나오겠죠? 자, 일단 필터 X로 이번엔 지워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파일 유형별로 우리가 필터링을 적용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여기 사람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네, 요 사람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수강생 여러분들의 요 프로필, 우리 구글 계정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수업 회차에서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 자료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친구, 지인,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이렇게 올려놓아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올려놓은 자료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자료인지 또는 다른 사람이 올려놓아서 나에게 공유를 한 자료인지를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지금은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의 그 계정밖에 뜨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를 해줬다. 그러면은 여기 저처럼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이 계정도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사람이 공유한 자료 또는 내가 올려놓은 자료 이런 식으로 올린 사람, 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려놓은 사람에 따라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쓰기보다는 나중에 팀들, 학생분들은 아마 과제하시면서 팀도 같이 과제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그런 기능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수정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 날짜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내가 오늘 수정한 날짜인지 언제 수정한 날짜인지 연도별로 올해인지 이거를 선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수정 날짜라는 건요. 우리가 일단은 이 업로드한 날짜 또는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일을 내가 최종적으로 업로드하거나 또는 편집을 했던 그런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또 보고서 같은 걸 작업해서 내 드라이브에 넣었는데 2024년에 작업했던 것 중에서 골라봐야겠다. 그럴 때는 이 많은 자료 중에서 하나하나도 찾지 마시고 아예 수정 날짜를 클릭하셔서 지난해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2024년도에 내가 작업한 이 파일들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여기 날짜가 2024년에 작업했던 날짜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고서나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내가 2024년에 여행을 간 사진을 여기 올렸는데 2024년 파일들만 모아보면은 그 시기에 내가 찾고 있는 사진을 더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필터 지워보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건 이제
지메일에서 가져온 거냐 또는 구글 미트에서 가져온 거냐인데 요거는 저희 수업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구글 지메일을 통해서 내가 뭐 다운로드 받은 자료, 그러니까 지메일에 우리가 누가 나에게 메일로 자료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자료라서 내 PC에 두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메일로부터 받은 자료냐 아니면은 구글 미트라고 해서 요거는 미팅할 때 온라인 미팅할 때 사용하게 되는 앱이죠. 그래서 이 중에 미팅 중에 공유된 자료를 내가 여기다가 온라인에다가 저장을 해놨냐. 뭐 그 차이입니다. 출처에 따라서도 이렇게 자료를 필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I 보이실 거예요, I. 네, I 옆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하나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는 격자형이에요. 네, 요거는 무엇이냐면요. 이 화면을 내가 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어딘가요? 네, 목록형이죠. 목록형으로 보게 되면은 이 파일과 폴더들이 목록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게 됩니다. 네,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목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의 항목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최대한 여러 개의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그럼 이제 격자형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레이아웃이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는요, 이 항목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폴더와 파일이 분리가 돼서 보여집니다. 파일보다는 폴더가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폴더는 폴더끼리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파일 보시면은 아까 우리 목록형으로 봤을 때는 이 파일의 이름만 봤을 땐 이게 노트 이미지인데 뭐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격자형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트가 이런 사진이구나. 또는 동영상은 이런 동영상이구나. 그래서 사진이나 특히 이 동영상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자료를 찾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파일에 이름별로 뭘 찾는 게 좋다. 그러면은 목록 레이아웃을 선택하셔서 이름을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이미지를 직접 미리 보게 하면서 어떤 사진이나 또는 문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보기 이미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으로 보시게 되면은 파일의 이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날짜 그리고 파일의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그 파일에 대해서 세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날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날짜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은 최종 수정 날짜인지 마지막 여러분 시간 순으로 보여지는 건지 정렬도 날짜 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작년에 이것들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분류를 클릭하셔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으로 이 필터를 정렬을 했는데 이 옆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건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필터를 정렬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오름차순으로 돼 있어서 날짜가 점점 갈수록 오름차순이죠. 2024년 10월 7일, 14일, 16일. 근데 이것도 역순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거나 정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다양하게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보셨으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설정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서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우리의 계정 보이실 거고요.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키 모양의 설정 보이실 거예요. 요 톱니바퀴 찾으셨나요?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사용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설정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설정 요 세 가지 메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그럼 이제 설정 메뉴로 들어왔고 저장 용량은 여기서도 보여지지만 우리 아까 구글 드라이브 처음에 접속하셨을 때에도 보실 수가 있던 메뉴죠. 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시작 페이지가 홈으로 할 거냐, 내 드라이브로 할 거냐,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제 화면을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잠시만요.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에 오시면 왼쪽의 메뉴 중에서 홈과 내 드라이브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잘 사용하게 되는 이 드라이브는 바로 내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홈 하면요. 제가 여기서 홈 한번 클릭해 볼게요. 홈. 네, 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를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는 메뉴 잘 안 써요. 왜냐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모든 이 파일과 폴더는 내 드라이브에 있고요. 여기 홈에서 보여주는 건요. 추천 폴더, 추천된 파일입니다. 추천해주는 게 사실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최근에 열어본 문서들 중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내가 최근에 여기 지금 추천된 파일 먼저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내 드라이브에 가지고 있는 폴더와 파일 중에서 해주는 거예요. 추천된 이유가 뭐냐? 내가 가장 최근에 수정을 했고 내가 가장 최근에 열어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최근에 수정을 하거나 열어본 항목이라면은 다시 열어서 좀 편집을 더 한다던가 최근에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최근에 작업했던 또는 열어보았던 파일들을 추천 폴더와 추천 파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실 뭐 별로 쓸모는 없죠. 우리는 직접 필요한 파일이나 폴더를 찾아서 사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홈보다는 내 드라이브 메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별거는 아니지만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 접속을 했을 때 이 첫 화면이 내 드라이브로 나오게 할 건지 또는 홈으로 나오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정으로 들어와 계셨는데 설정에서 시작 페이지를 한번 홈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홈. 네, 홈으로 설정을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다시 나가볼게요. 그래서 뒤로 가기 가시면 자, 여기선 이제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 접속했다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 상단에 새로 고침 보이시죠? 이 새로 고침에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 죄송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로고를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이 로고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 접속했을 때의 화면이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이 로고를 클릭을 해보니까 이제 구글 드라이브 처음 접속했을 때의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처음 접속하니까 홈에 이렇게 와 있죠. 결국에는 내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려면은 다시 내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귀찮으니까 나는 시작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예 내 드라이브를 보여주게 이 첫 시작 페이지 화면을 고정해 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설정으로 가볼게요. 우측에 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을 클릭하셔서 설정으로 다시 가시고요. 그럼 설정에서 시작 페이지를 홈이 아니라 내 드라이브로 두시는 게 앞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기가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드라이브를 설정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있는데 화면을 밝게 갈 건지 어둡게 갈 건지 또는 기기 기본 값으로 갈 건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어둡게 설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어둡게 설정하면은 바로 화면이 지금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아무래도 너무 밝으면 좀 눈이 피로해서 그게 눈에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또 너무 까면 좀 화면이 너무 좀 익숙하지 않지 않나요? 저는 좀 밝은 화면이 익숙한 편이라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 화면을 어둡게 보겠다, 눈 건강을 위해서 까맣게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밝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밝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작 페이지를 내 드라이브로 나오게,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 밝게 이렇게 설정하셔서 우리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네, 뒤로 가기 설정해서 뒤로 가기 하셔서, 자, 구글 드라이브 다시 한번 이 로고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로고를 클릭하시면, 네, 이제 보이시죠?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 접속했을 때 항상 내 드라이브가 나오도록 시작 페이지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의 모드는 이제 밝게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상단에 설정 한번 다시 가보실게요. 네, 설정 가보시면은, 아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 접속했을 때 시작 페이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이 스크롤 막대 조금 더 내려보시면요.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도. 네, 이 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까 이 화면에서 올려져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이 이렇게 목록형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네, 이것들을 밀도를 오밀조밀하게 좁게 할 건지 아니면 좀 넓게 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넓게 하면은 이 하나의 항목이 차지하는 공간이 이렇게 좀 넓어져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밀도를 좁게 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빽빽하게 항목들이 몰아져 있어서 눈은 조금 아프겠지만 대신 한 화면에 많은 목록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밀도 조정해 보시도록 할게요. 밀도를 한번 좁게 가볼게요. 좁게 설정하셔서, 자, 이제 설정 한번 나가볼게요. 왼쪽 상단에서 나가보시고, 지금 목록형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목록형으로 바꿔주세요. 목록형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밀도를 좁게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지만 한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항목들은 개수가 더 많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대로 밀도는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너무 눈이 아픈 것 같아서 밀도를 다시 조정할게요. 설정 가서 밀도는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보통으로 가서 설정 나가고요. 네, 여기 이제 보통 정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넓게 보는 게 편하시다 그러면은 설정에서 밀도를 넓게 본다. 넓게 가서 설정 나가보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넓게라고 해도 굉장히 넓진 않네요. 넓게가 좀 눈이 보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표준화된 그런 넓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화면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보셨고요. 자, 이제 왼쪽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구글에서 내가 최근에 열어본 파일이나 폴더를 추천해 주는 것, 그리고 내 드라이브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모든 자료가 모아져 있는 나의 온라인상의 드라이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밑에 컴퓨터 메뉴가 있어요. 컴퓨터 또 무엇이죠? 네, 요거는 아마 저희가 4회차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되실 건데요. 분명 이 컴퓨터는요, 내 드라이브와는 달라요. 컴퓨터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내 드라이브는 이게 지금 같은 선상에 있지만 내 드라이브는 이 온라인상에 올려놓은 자료들이죠. 근데 여기 왜 컴퓨터가 있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데스크탑용 드라이브라고 해서 내가 구글 드라이브를
굉장히 자주 쓰면은 매번 구글에 와서 로그인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필요 없이 바로 PC,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 기기에 연동을 해서 쉽게 자료를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아마 4회차 시간에 같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게 이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로컬 PC에 있는 자료들을 여기서 연결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실제 온라인상에 내 드라이브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내 드라이브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컴퓨터는 실제로는 내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건데 여기 연동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4회차 수업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유 문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관리하고 보는 목적으로 내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A라는 사람이 나랑 같이 보고서 작업 같이 하자 해서 보고서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A도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고 나도 이 보고서에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이제 같은 목표를 위해 같은 작업을 할 때는 같은 자료에 접속을 해서 서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닫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또 이 문서를 그대로 열어서 이 밑에 부분을 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더 품질 좋은 그런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 문서를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최근 문서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최근에 내가 열어본 문서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홈에서도 보셨지만 최근 문서함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내가 열어본 문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문서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에 열어본 문서 중에서 바로 또 이어서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죠. 최근 열어본 문서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요 문서함이라는 건요. 우리 즐겨찾기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자주 사용하거나 또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중요한 책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부분에다 우리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중요 문서함도 나에게 중요한 것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와 같이 2, 3회차 수업 동안에 같이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네, 스팸이라는 건요. 클릭을 해보시면 스팸이라는 뜻은 보통 알고 계시죠? 나 스팸 문자 왔어. 스팸 메일 왔어. 이런 것들은 스팸이라는 게 사실 여기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스팸이 맛있지만 성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스팸 캔을 만들 때는 이제 보통 굉장히 저렴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좀 쓰레기, 정크푸드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스팸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광고성 메일이나 파일,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스팸 폴더라는 건요, 이 내 드라이브 있죠? 요 내 드라이브와는 별개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의 구글 계정을 모르는 사람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의 계정을 누가 알게 된 겁니다. 뭐 유출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의 유출된 나의 계정으로 광고업자들이 허위 광고나 이런 것들을 스팸 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구글 드라이브로 그걸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내가 이제 문자나 메일을 받았는데 여기 구글 드라이브 접속해 보세요. 뭐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팸이 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스팸성 정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거 스팸이다 하고 바로 신고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보낸 거는 앞으로 스팸으로 분류를 해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A라는 사람에게 또 다른 스팸성 정보나 그런 파일을 얻게 되면은 그게 이 스팸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도 우리가 스팸 메일함으로 자동적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은 자동적으로 스팸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스팸함에 포함된 거는요,
내 드라이브에 보여지지 않아요. 어차피 버려질 거라는 자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간혹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다가 사실 뭐 그런 경우 없긴 한데 간혹 이제 스팸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내가 스팸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이제 예전에 이상한 파일을 나한테 공유했던 사람을 착각해서 놓았다.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이 보낸 파일 이제 공유한 파일들이 이 스팸에 모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요. 네, 이게 이제 간혹 정상적으로 내가 받았어야 하는 그런 자료인데 스팸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스팸에 잘못 분류된 게 있지 않나 하고 가끔씩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요 스팸으로 분류된 거는 30일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번 잘못 분류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보면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팸 밑에 보시면은 휴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지통. 내 드라이브에 올려놓았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런 파일이나 폴더는 휴지통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저는 이제 휴지통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휴지통으로 이동된 항목은 30도에 완전히 삭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내가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버렸어요. 내 드라이브에 올려놓았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다시 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구를 하려면은 당연히 30일 안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일이 휴통 안에 어떤 파일을 버렸는데 그 파일이 30일이 지나면은 여기서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는 이 30일이라는 기간을 내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60일로 해라, 90일로 해라, 개인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0일이 지나면은 휴지통에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가 된다. 이 기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 구글 드라이브의 메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왼쪽에 이제 몇 가지 없는 메뉴지만 꼭 필요한 메뉴들만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자료를 관리하고 또 생성하고 또 공유하고 이런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배우셔야지 구글 드라이브를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구글 드라이브 맛보기로 화면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까지 보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1회차 수업 수강생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